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일 예배를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소망 나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나의 자랑이 아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시간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망 나누기 한다고 할 때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교회 건축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남장로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던 나의 삶, 내가 여기서부터 나서 자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청주까지 통학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못 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요. 그전에 다 시험을 봐서 중고등학교도 시험을 쳐서 학교 들어갈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 삶의 70평생 중에서 한 7년 동안을 외도를 했습니다. 직장생활 4년 정도 하고 군대생활 3년 정도, 그렇게 외도를 한 7년 정도 한 것 외에는 이 지역을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7년 동안 외도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7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에 걸쳐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데 체중이 그때 당시만 해도 53kg 이하면은 군대 면제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53kg가 안 나가면은 내년에 또 받아야 되고, 내년에 안 나가면 후년에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3년을 무종을 받으면은 완전 면제되는 걸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53kg 이하로 빼서 무종받고 해서 3년 차에 가서 이 법이 바뀌면서 군대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지금 말로는 끌려간 거죠. 그래서 77년 11월 19일 날 옥천에서 모여서 논산훈련소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4주 교육을 받고 후반기 교육을 대구 가가지고 군의학교 가서 위생병 교육을 8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출발해서 백삼부충대 의정부에 가가지고 1주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철원 지역, 지금은 전곡이라고 그러죠. 한탄강 옆에. 그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대에 들어가니까 시끄러워요. 부대가 소란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연대에 있던 중령 한 분이 무전병을 데리고 월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평에 있는 5사단하고 전국에 있는 24단하고 사단 교체를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보따리 다 싸가지고 양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양평에 와서 군대 생활을 하던 중 제가 상병을 다르니까 제 밑에 동생이 군대를 왔더라고요. 1등병을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동생이 또 군대를 왔어요. 한 집에 3명이 군대 생활한 거예요. 1등병, 상병, 2등병 이렇게. 그래서 제 밑에 동생들하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건 제가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빠꾸맞고 안 가려고 뺑이를 쓰다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한 집에 3명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내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79년 10월 26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는 날입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이제 내후반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상병에서 이게 주번병을 했을 때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니까 그냥 대포권 2개도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로 떨어지더라고요. 대포권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출동. 그래서 대장한테 연락하고 군의관들 다 집합시키고 그러는 시간이 한 3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의병소에 나가보니까 우리 부대는 바로 그 북한강 그 지점에 양평 바로 도로가에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 큰 양평도 서울 가는 그 도로가 있었고 그 30분이라는 시간 후에 보니까는 벌써 군용 트럭이 쫙 올라갔더라고요. 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이제 완전군장에 다 출발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가다 보니까 우리는 가면은 양수리에서 철원 쪽으로나 아니면 저 춘천 쪽으로 올라가야지 전쟁이 나면 그런데 이거 글로 안 가고 서울로 가더라고요. 서울로 가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 10시에 군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 24단 병력이 한양대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그래 거기가 진을 치고 각 예하부대를 다 집결해서 서울 시내를 완전히 12시 이전에 다 장악을 하고 아침에 계엄령 선포할 때 대학생들이 학교를 못 들어왔어요. 군인들 때문에. 오면 두드려 패니까. 그래서 서울 시내를 완전 장악하고 얼마 있다가 김재규 체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하고 12.12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다 잡아들인 후에 모든 병력이 서울 시내에서 철수를 해서 남한산성에 총 집결을 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각 예하부대에 있는 병력들을 많이 줄이고 부대를 복귀시키고 얼마 남지 않은 개헌군들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출동을 잠깐 했다 들어와가지고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월 달쯤에 아침 구보를 하는데 병력이 우리 사단 의무대 같은 경우는 기관병이 20명에서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환자들만 많은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다가 눈이 하얗게 왔는데 연병리에서 구보를 하다 제가 넘어져가지고 한참 있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구보를 뛰는데 옆에 동료가 그럽니다. 유병장님 피나는데요? 무슨 피가 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하얀 눈 위에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손톱이 여기가 쏙 빠졌습니다. 그게 뭣도 모르고 이제 그래도 얼른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의무대니까 치료를 하고 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해보니까 손톱이 없어요. 그 일단 뭐 6시 조금 전에 그랬으니까 군의관이 있어서 처방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못하니까 지혈만 시키고 소독을 하고 있었는데 9시쯤에 이제 군의관이 출근하는 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군대에서는 PP 주사라는 게 있어요. 프로카인 페니실린이라는 페니실린 제제인데 그거를 맞을 때는 눈이나 피부에다가 상처를 해서 실험을 하고 놔야 돼요. 그래서 눈에다 놓으니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번 맞았습니다. 그 이튿날도 맞았어요. 군의관 입회하에. 사흘째 되던 날 군의관이 옆에 앉아있는데 우리 의생병이 군의관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야 이틀 맞았는데 그냥 놔 그러더라고요. 그 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의무실에 큰 난로가 하나 있었고 연탄 난로. 그 위에 4리터짜리 알코올통을 갖다가 물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애들이.
들어갈 때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 주사를 맞고 났는데 한 20초 정도 지났나? 뒤에서 이 고막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쎄 하는 소리가, 물 끓는 소리가. 그거 이상하다고. 야, 저거 물 끓는데 내려놔. 그랬더니, 아, 유병장이 무슨 물이 끓여 금방 올려놨는데. 그러다가 딱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어쨌든 한 20분을 남겨 죽었었어요, 저는. 그때 죽었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도 없는 건데, 근데 딱 넘어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것도 20분이라는 시간은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그렇게 한 20분 정도 정신을 잃고 죽었다가, 뭐가 자꾸만 누워있는데, 눈앞에 뭐가 아른아른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이렇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저도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군의관이, 야, 살았다. 우리 유병장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깨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앰뷸런스 대기시키고, 후송 갈 준비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던 거예요. 한 20분 동안에. 그래, 군대에서 한 번 빨리 한다고 20분 안에 환자를 이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고, 앰뷸런스 기사도 데려와야 되고, 앰뷸런스에 구급약 챙겨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 20분 만에 제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분 정도 죽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렇게 해서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어쨌든 지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서 8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다시 나가서 2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한답시고 나갔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때 만난 거예요. 80년도 제대를 하고 82년도인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중신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중매로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나가서 이제 두 식구가 사는데 그때 우리 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6월달인데 상당히 더울 때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여기도 보리 농사 질 때 보리 타작할 때니까. 나는 오산에서 있는데 애를 낳는다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부모님 와서 데리고 내려갔으니까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뭐 개인 전화도 없고, 동네에 이장네 집에 하나 있을 때니까 전화가. 그래도 한 사흘이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길래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이장님, 우리 집에 무슨 소식 없어요? 이렇게. 너 식구 딸났던데? 며칠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직장 동료한테 연락을 해서 시골 내려간다고 내일 휴가 좀 넣어달라고 그래놓고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얼굴이 많이 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오산을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 진이가 참 대단한 애예요, 제가. 해만 넘어가면 울어요. 해 뜨면 안 울고, 낮에는 잘 놀고, 밤에는 울고, 둘이 교대로 업고, 세우는 거예요, 밤을. 그래서 제가 야간 들어가는 날에는 집사람 혼자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있을 때는 서로 교대로 업고, 오산 시내 도로댕기에다가 조금 자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울다가 한 1년 오산서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배운 게 농사 짓는 거나 닭 기르고 이런 거나 배운 사람이 전기계통에서 일을 한다는 게 좀 직장 생활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벌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5일 만에 보따리를 싸갖고 내려왔습니다. 무조건. 집사람이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온 거예요. 시골로. 그 시골에 이제 부모님 두 분하고 두 분만 사셨으니까. 그 내려오면서 오후에 여기를 딱 지나가는데 옛날 교회, 우리 옛날 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더라고. 그때만 해도 교회는 어려서 사탕 주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준다 그럴 때만 왔었지. 안 왔었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 도로가 우리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기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이사를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우리 진이 울음소리가 그치는 거예요. 안 울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진이도 낳고 진욱이도 낳고 우리 희덕이도 낳았지만은 집사람하고 이렇게 만남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고 그래요. 처음에 주천에 있는 서울다방인가요? 그 뜨락말 앞에 있는 거기 지하다방에서 처음 만났는데 사람이 오늘같이 이런 소망 나누기 한다고 하면은 걱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가고 어디 갈 때 뭐 하면 뭐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그럴 때 그래도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서 이제 바로 이제 또 여자 화장실 거기 붙어 있었으니까 누가 들어와서 뭐라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한 게 우리 집사람이 정말 권사하고 자기 언니하고 이제 장인 장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래 이제 남자애들 가서 뭘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를 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리 거기서 다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이제 다방에서 만나고 둘이 잘 미호천 그 비가 그때는 부슬부슬 왔는데 미호천 내과 가가지고 프라스타나스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놓은 프라스타나스 아름드리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 거기서 비 오는데 청순마켓 데이트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제 헤어져서 나는 우산으로 가고 집사람은 이제 처갓집이 이제 요 조천 옆이니까 그렇게 만나면서 어쨌든 아까도 우리 김주자 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으면은 콩깍지가 끼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쨌든 부족한 나를 택해준 우리 정권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참 좋더라고요. 하고 부족하게 나 같은 키도 작고 배움도 짧은 사람을 누가 어떤 여자가 좋아하라고 오겠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 사람도 콩깍지가 셨을 거고 저도 콩깍지가 셨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닭을 키우는데 처음에 시골에 내려오니까 뭐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농사만 달랑 져가지고는 살기가 힘들고.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앞집에 있는 아저씨뻘 되는 유명원 씨라고 그분이 육개를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돈을 잘 벌어요. 닭을 키우는데. 그래 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나도 좀 가르쳐줘. 그렇게 뭘 가르쳐줘. 다 키워보면 알아. 그래?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지 뭐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오송을 나가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봤습니다. 농협 다니는 친구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시골로 들어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좋게 얘기하면 귀농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못 살고 들어온 건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줄 수 있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친구 학교 졸업하고도 처음 만나는 거니까 잘 모르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나같이 이제 그때만 해도 조합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누가 보증을 사달래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몰래 아버지 도장을 훔쳐갖고 나가서 그걸 찍어서 300만 원을 타는데 53만 원을 적금으로 띄더라고요. 그 이제
7년짜리를 부는데 53만 원 7년을 부면 나중에 그때 목돈을 타는 건데 그렇게 해서 243만 원을 가지고 집에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갖고 하우스 되셔가지고 사가서 닭장을 한번 줘보자. 땅은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3,000마리, 5,000마리, 8,000마리 이렇게 조금씩 해서 늘려왔습니다. 근데 닭을 처음에 받아서 키우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밤새우는 것도 뭐 예산일로 보이고 그렇게 45일, 50일까지 키우니까 쉽게 해서 지금 하면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 그 돈은 버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축산을 넓혀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신식 건물이 없었으니까 하우스로 되게 다 했어요.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면 쓰러지지요. 여름에 장 맞으면은 비가 많이 이렇게 습해가지고 닭이 안 커요, 죽고. 그 옆을 열어놔야 되는데 하우스니까 열어놓으면 비가 들이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돈이 많아서 뭘 사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람하고 둘이 경운기를 끌고 산에를 다녔습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낙엽송 반듯하게 굳은 거, 굳지 않은 거, 그거를 톱으로 쓸어서 실어뜨려 놓으면 집사람 그 산꼭대기에서 끌어내리고 그렇게 힘들게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중에도 나무는 3년, 4년, 5년 지나니까 썩더라고요. 썩으면은 눈 많이 오면 폭설피해로 쓰러지고 야,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도 닭만 넣으면은 돈이 벌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 앞집에서 나하고 앞집하고 했고 여운백 씨라는 분도 산 밑에서 육개를 하고 유동원 씨라고 집안 육춘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한 사람 나져빠지더라고요. 못하겠다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적성에. 그리고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탕 주의로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러면서 닭을 먹이고 할 때도 현찰 위주로 하니까 사료도 좀 싸게 주고 또 신용 위주로 하니까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닭을 넣었다 출하를 하면은 그전에는 닭 장사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닭만 골라갔어요. 중량에 맞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그 자리에서 돈을 넣고 다 계산을 해주고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뭐 온라인이나 이게 발달됐으니까 통장으로 쓰고 뭐 이랬다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돈을 가지고 다닐 때니까 배 오죽하면은 하루 저녁에 한 7, 8천 마리 작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배 오죽하면은 내가 우스갯소리 지금부터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희 권사님 여기 계신가요? 아, 여기 계시네. 전에 주택은행에 다녔었지요. 예, 그때 무렵에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식을 오송농협에서 하는 날입니다. 3월 1일 날인데 갑자기 예식장을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3장이고 10만 원짜리가 몇 장인지도 모르고 현찰로 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넘겨 있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신문지에 뚫뚫 말아서 세탁기에다 딱 집어넣고 예식장에 간 거예요. 가고 예식을 다 보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복을 입고 왔으니까 갔다 와서 벗어가지고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땡 돌려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안집에서 형제들하고 동네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이제 잔치 벌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안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전화가 놓여져 있을 텐데 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빨래 다 뒤면 세탁기 끄라고 그래서 세탁기를 열어보니까 웬 돈이 이렇게 많어? 괜히 정신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 세탁하면은 깨끗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 정신없이 집으로 이제 닭장으로 와보니까 지폐는 그냥 있는데 수표는 흔적이 없어요. 종이라 이게 헤어지더라고.
그래도 이제 걸름망이라고 하는 그거를 찢어서 이렇게 보니까 주자가 하나 나오고 행자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쭉 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닭장사한테 받은 돈인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야, 사정이 이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은행에를 가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걔가 100만 원짜리 10개를 받아서 나 3개 주고 저는 7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은행에서 이걸 내줄 때는 다 적어놓은데요. 그때만 해도. 그래 가보니까는 내가 주택은행에 일하는 사람이 또 뭐 있어. 가보니까 송대희 권사님 거기 계시더라고. 이제 거기 일을 나가셨을 땐가 봐요. 아르바이트식으로다가.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은행장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찾으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 돈이 들고 돌아서 다 들어오면은 그 돈은 안 들어올 거잖아요. 300만 원을 다 찢어졌으니까. 그때 가서 공무원 하나 보증 세워놓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돈 세탁도 해보고. 돈이 많을 때는 신문자 툴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쓰레기통 바깥에다 놓고 잤어요. 누가 도둑놈이 와도 쓰레기통 안 가져가니까. 그렇게도 해보고 12자 방에다가 돈 다 뿌려놓고 잠도 자보고 돈 없이 살았어요. 원 없이. 우리 애들 셋이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엄마 돈 아빠 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책상 앞에다 다 화장대에다 놓고 니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그 대신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식구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니들 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한테 돈 달래서 내일 가져가 머리 줄게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그 쓰러진 얘기는 뭐 그렇고, 13년 동안을 병간호를 했어요. 저희 정원사가. 그렇게 14년 동안을 하면서 내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한테는 미련은 없어요. 내도 쓸 만큼 쓰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는 뭐 오래 사셨든 안 오래 사셨든 그걸 떠나서 아버지한테는 그런 적은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프다 하고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돈도 못 써보고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다 그 해보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어쨌든 13년 동안을 병간호를 한 우리 정권사가 참 고맙죠. 진주 내려가는 차 안에서 잠깐 그 간증 얘기를 할 때 앞에서 서서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어른은 감출 수가 없어서 참 애먹었는데 참 그렇게 엄마 부모님들 보내고 지금 살면서 우리 애들도 잘 커주고 또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내려와서 살면서 교회를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교회를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요 시골로 시집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정부 칠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얼마나 다니다가 나보다 한 2년인가를 더 먼저 다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도 교회 좀 나가면 안 돼? 왜 그래? 가면은 편하대요, 마음이. 집에서 시부모 모시면서 내가 그냥 일만 있으면 빨리빨리 바깥에 돌아다녔지 집에 일은 안 했거든요. 닭을 키우면 큰 일은 내가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집에서 혼자 다 일을 하는데 그렇게 혼자 일하면서도 집에 오면은 애비 어디 갔니? 이렇게 하면 일 있어서 나갔는데 이게 더러운 새끼 어디 이렇게 맨날 나가느냐고
있을 때는 막 야단을 친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들어와서 옆에 있으면은, 아유, 왔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를. 혼내키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게 시집살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업어주고 싶어도, 그런 거를 잘 못해요, 제가.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애들 잘 커주고, 날마다 통화하고, 또 멀리 살면서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딸도 있지만은, 우리 사위들도 잘 웃고, 우리 가족이 진짜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애들도 보면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어쨌든 우리 식구 모두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지만은, 특히 나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윤창룡 목사님 있을 때 교회 봉구차 끌고 조문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나자빠도 받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있게끔 해준 것도 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신앙과정에 계신 우리 남기영 장로님, 교회 윤창룡 목사님 있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님이 뭐를 하자고 하면은 반대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조력자로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도움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닭을 키우다가 안 키우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이제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군 생활하면서도 또 그렇게 20분 동안 의식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사회에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권사님 만나고 공공의로 오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귀한 자녀들 낳고, 이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주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고 계셨고,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곳에 오셔서 축복받게 하시고, 공공의에서 물질적으로 축복받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지금 잘 자라나서 일꾼이 되었는데, 다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유동규 장로님, 정말로 남은 또 시간 동안 앞으로의 계획도 우리 교회에서 시무 장로님 끝까지 잘 완주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 계획, 또 앞으로의 미래 사업들, 또 집과 주변의 또 농사일과 토지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의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축복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자녀들에게도 크신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동규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생의 삶 가운데 젊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정말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과 함께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잘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큰 복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동근 장로님의 귀한 삶과 또 신앙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경청하는 은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굴곡진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곳으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키우며 훌륭하게 자라나며 또 새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동근 장로님 정말로 시무 장로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시간까지 잘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 공부교회와 가정과 또한 모든 일터 가운데에서 함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원월 권사님과 또 귀한 새 자녀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손자 손녀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